2022년 9월 14일 텐전트 알러트 팟캐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 정도면 뭐 거의 그냥 한 달에 한 번인 것 같죠? 뭐 비밀이에요, 비밀. 그 디지털 장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뭐 연례 행사, 뭐 축제라고도 할 수 와우. 있는 애플 이벤트가 9월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타이틀은 와. Far Out이었죠? Far Out. 한국어로는 또 우리 슬로건 좋아하니까 Far Out 볼까요? 아무튼 뭐 이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애플 이벤트가 있는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뭐 하종이랑 막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는 막 애플 아이폰이 언제 출시되고 이런 거를 그냥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아이폰 새로 나온다는 건 알고 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당연하고 막 매년 그런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저는 매년 9, 10, 11월을 기다리거든요. 평균적인 시청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애플은 항상 맞아요. 아이폰의 행사를 9월에 보통 진행을 해왔죠. 항상 9월이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약간 한 주를 앞당기긴 했었죠. 네, 한 줄 앞당겼다는 것마저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의 정해진 시간에 진행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또 이벤트가 진행이 되기 전에 얘기가 많았었죠. 뭐 이제 뭐 물가라던가 뭐 전쟁이라던가 음. 뭐 그런 여파라던가 뭐 금리라던가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가격을 올리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애플이 이번에는 또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 이런 예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거는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좀 전체적인 테마인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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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애플에서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제가 하나 느낀 점 중에 음. 하나였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두 번째로는 올리지 않은 가격을 보고 애플이 굉장히 놀라우려고 하던 찰나에 한국에서의 가격을 봤을 때 너무 올라버린 환율 때문에 애플이 그쵸, 올리지 상관이 않을때 없죠. 네, 결국은 그냥 한국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엄청나게 실질적인 구매 가격은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올라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미국에서의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뭐 팀쿡이 올리나 뭐 나라에서 들어온 환율이 올리나 사실 내가 사는 가격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결국 아이폰 너무 비싸졌다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근데 음. 미국에서는 혹시 뭐 그런 일단 대부분 제 주변에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아하 그런 거 신경 쓸 겨리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텐전트 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생각보다 이거 제가 슬라이드를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발표된 제품이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 이런 이거밖에 안 됐나 싶을 정도로. 근데 하지만 이벤트 길이 자체는 1시간 질질 네, 끌었어 40분, 네, 1시간 이번에. 40분 거의 넘을 정도로 이벤트가 조금 길게 진행이 된 편이었어요. 사실 뭐 애플의 주력 할 제품인 말 너무 많은데 아이폰이 어떡하냐. 메인으로 공개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단 조금 이거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또 제가 출근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2시간은 절대 안 되고 한 1시간 언저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별 실속 없는 제가 것들. 딱 그냥 하고 싶은 말만 정리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슬라이드 켜 드릴게요. 하종이 저 깨워줬잖아요. 저 살짝 한 10분 정도 늦게 깨가지고 하종 형이 얘가 연락이 와야 되는데 답이 없나 이러고 그래서 확인해줬잖아요. 먼저 톡 보냈지. 네. 제가 요즘 9시에 자고 5시에 깨니까 2시에 진행이 되니까 이게 와우. 언제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아니면 늦게 자야 되는지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깨려고 했는데 요즘 저녁 9시에 자요? 저 좀 일찍 자려고 아침에 운동을 가려면은 막 5시, 6시 이렇게 깨려면은 일찍 자야 되잖아요. 잠을 줄이기는 그래도 힘드니까. 9시는 Ideally speaking. 와. 와, 가능하다면은 무슨 초등학생 자는 시간. 저 그래서 이번 추석에 사촌 동생들 집 갔는데 막 사촌 조카 저희 사촌 누나의 딸들이 있었거든요. 9시 됐는데 걔네는 너무 쌩쌩한데 내가 졸려서 죽을 것 같아.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첫 부분을 조금 놓쳤는데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나서 또 매번 그렇듯이 팀쿡이 굿모닝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공개된 제품이 바로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애플워치 8이었습니다. 음, 어, 끝. 네. 넘어가죠.
최근까지 사실 칠 때도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베젤이 조금 베젤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 막 이 정도랑 사실 센서 같은 게 한두 개 들어가 봤자 막 진짜 유의미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사실 그 애플워치에 있는 센서들을 막 제가 산 애플워치 6 같은 경우에는 그거 샀을 때 산소 포화도 측정이 들어갔는데 처음 샀을 때 몇 번 해보고 그 태극 마크 돌아가는 거 비슷한 거 그거 몇 번 해보고 친구들한테 몇 번 보여주고 그러고 끝이에요. 진짜 제가 막 자다가 수면 무호흡증이 오지 않는 이상 제가 그 기능이 새로 들어간 거를 체감하면서 살진 않을 거란 말이죠. 누가 몰래 지금까지 워치 모르면서 네, 살았는데 갑자기 필요하진 그렇죠. 않죠. 제가 워치 5로 누가 하종이 제 워치 6 훔친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워치 5로 바꿔놨어도 제가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게 꼭 워치 안 7 안 사고 워치 8 사길 잘했다 막 이 정도의 기능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뭐 여기 있는 걸 보면은 temperature sensing 최근에 네. 저희가 최근 2년 동안 온도를 잴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온도를 재는 기능이 워치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체온 몇 도입니다.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아니고 워치에 있는 두 개의 센서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막 주변에 뜨거운 물체가 있거나 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몸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그걸 온도로 알려주는 건 아니고 그 온도 정보를 기록을 한 다음에 그거를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ovulation 이제 뭐 배란기나 아니면 생리 주기 같은 것을 파악할 때 이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는 크게 유의미한 남자분들이 샀을 때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더 없겠지만 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결혼하신 여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런 타이밍 같은 거 조절을 할 때 뭐 계획이 있을 때 사용할 수는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뭐 이게 가장 유효했던 네. 기능인 것 같고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미 예전부터 있던 거를 계속 껴놓은 게 있어요. 이거 블러드 옥시전 이거 새로 들어간 거 아닌데 여기 끼워놓은 거 보이시죠? 이제 블러드 보여요. 옥시전 보이시죠? 이거 6 때부터 있던 건데 네. ECG 이거 원래 있던 건데 여기다 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타일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도 두 개 있는 거 알아요? Advanced Cycle Tracking이랑 Retrospective Ovulation Estimate 결국 두 개 똑같은 건데 저거 두 개. 이거랑 이거 예, 저거 결국에 같은 그건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거 같네요. 근데 저희 뭐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분량 채워야 돼가지고 일부러 어려운 말 쓰고 사진으로 한번 네, 떼고 글로 한번 떼고 그거 같네요. 저 이걸 보면서 딱 근데 그 ovulation cycle 트래킹이 된다고 딱 봤을 때 그 바로 저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그 낙태 관련된 아하. 법이 많이 개정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최근에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 이제 사실 이게 배란기를 정확히 측정은 할 수가 그쵸.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신 주기 계산할 때도 막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주 정도 될 수가 그쵸.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래서도 여기도 에스티메이트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낙태 관련된 거에서 어느 주에 따라 뭐 몇 주부터 가능한다, 몇 주까지 가능하다, 몇 주부터 안 그쵸, 그쵸. 된다. 이 내용이 나왔을 때 헐,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보면서. 음. 근데 보니까 그냥 계산이 돼버리면 이게 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아닌 게 될 수도 있고 된 게 아닐 수도 있고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길어지면서 결국에 그 텀을 넘겨가지고 어떤 여성분이 결국에 낙태를 하지 못했던 뭐 그런 상황이 음.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막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하려는 게 보이죠. 근데 네. 그 이걸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애플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서 뭐 개인정보 이거는 애플에서도 건들 수 없는 정보다 뭐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는 했는데 좀 그런 네, 맥락이 있었을 수도 되게 애플 앱 입장에서도 네, 되게 조심스럽고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고 기기 안에서만 네, 특히 이런 건강 예, 작동하는 기능들이 워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맥락이 충분히 있을 수 그 있을 것 같네요. 맥락이었어요. 예. 있을 심지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게 나온 거였고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뉴스 그걸 본 적 있어서 그럼 이거 막 진짜 이걸 증거로 이용해서 너는 법을 뭐지 위반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애플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언급을 한 거였고 지호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체온을 정확하게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으로 결국에 여러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체온의 변화가 있는지 그걸 이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산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써보면서 뭐 사람들의 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저 어뷰레이션 같은 거는 일반 사람들이 후기를 줄 수 있긴 하지만 체온이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잘 되는지는 사실 그런 후기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테스팅을 해봐야 되잖아. 결국에 정확한 기계로 비교를 하면서. 근데 그걸 할 사람들이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실히 조금 이제 미국 밖에 있는 그리고 특히 국내에 있는 시청자들이 음, 캐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요것도 조금 constantly occurring 한 테마이긴 한데 요 crash detection. crash detection 예를 들어서 차 안에 있을 때 뭐 이제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기립성 뭐 이런 뭐 저혈압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확 일어나다가 막 정신이 혼미해져서 막 바닥에 쓰러졌을 때 그거를 워치 안에 있는 센서가 인식을 해서 아 넘어지셨나요? 지금 대답을 몇 초 동안 안 하시면은 119를 부르겠습니다. 주변에 긴급 연락처에다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 기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원래 있었던 기능이고 여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더 G-force 센서 그러니까 이게 그 중력 가속도 센서가 추가로 그리고 더 정밀한 게 들어가서 차가 앞에서 받거나 뒤에서 받거나 옆에서 받거나 구르거나 하는 거를 다 인식을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인식을 했을 때 혹시 차 사고가 나셨나요? 아니면은 뭐 10초 안에 대답을 안 하시면은 뭐 119를 부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이 탑재가 된 거죠. 실제로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목숨을 애플워치가 살린 사례가 몇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추가가 된 것 같고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에도 요 비슷한 기능들이 이제 꾸준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애플워치를 팔기 위해서 저걸 넣었는데 스포를 하자면 저기 아이폰에도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 맞아요. 저는 저런 기능 다 좋은데 그 터치인 게 저는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음, 저는 항상 두려워요. 터치 뭐 잘못 건들까 봐. 막 음, SOS 전화 걸리거나 이런 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도 좀 그런 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저 칼시 쟁취도 보니까 그게 작동이 걸고 나서 사고 아니다라는 것을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터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 진짜 사고 났으면 진짜 그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이 모르겠어요. 그 터치 만지는 게 그리고 손 위치나 뭐 그거를 뭐 맞다 아니다 아니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에 좀 음, 터치라는 게 그리고 실제로 애플워치 쓰는 사람들 중에도 오작동이 막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눌렀는데 어디 스쳐서 맞아요, 눌리거나 맞아요. 네. 팔짱 그리고 끼거나 이렇게 운동할 하면은 때 여기서 이렇게 닿아가지고 여기서 뭐 네, 계속 터치되거나. 닫고 네, 맞아요. 그리고 운동할 때도 막 물 묻어 있으면 작동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운동하면서 만약에 이게 내 트래킹 하고 있는데 계속 그걸 신경 써야 되면 이게 계속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음. 뭐지 운동이 멈췄는지 그게 조금 그렇긴 한데 저 크래시 디텍션 글씨 중간에 크래시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럼 맞네요. 비슷하게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사고가 났는데 못 누르는 거는 누르지 못하면은 바로 자동으로 그쵸? 신호가 가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사고가 안 났는데 나도 모르게 손목에서 에, 울리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119가 도착을 한다던가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뭐 이게 울리기 전에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뭐 진동이라던가 햅틱 알림이라던가 소리라던가 이런 것으로 아마 뭐 카운트다운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거 이렇게 별거 없는 제품인데 이렇게 오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바로 다음 더 얘기할 거 없는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치. 결론은 별거 네. 없었다. 워치 SE입니다. 와, SE구나. 보세요. 자, Emergency SOS, Active Tracking, 뭐 크래시 디텍션 아까 있었던 거죠. Fall Detection 원래 있었던 거죠. 애플페이 원래 됐죠. 이거 얘네 지금 이거 끼워 넣으려고 진짜 엄청 노력을 했네. 이거 잠깐 보여줬다가 그 위에 오른쪽에 뭐예요? Color Match Back Cases는 또 뭔 소리야? 이거 Watch Faces를 심지어 지금 저기 하나에다 그냥 넣었네. 막 이거 왜 파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파는지. 그냥 가격대 SE 모든 네. 제품이 하나씩 있기 항상 위해. 얘네는 SE가 엄청나게 가성비 좋은 막 플래그십 모델에 있는 애플워치에도 들어가는 기능들이 SE에도 이만큼씩이나 들어간다고 매번 강조를 하면서 이만큼 가성비가 좋다라고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용자들한테는 그 킬러 피처 그 플래그십 애플워치랑 SE를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는
always on display거든요. 그거를 인질처럼 잡고 절대 SE에 넣어주지 않고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 킬러 피처를 SE에 넣어주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몇 개의 센서를 더 넣어주고 몇 개의 기능을 더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95% 정도의 사용자들은 이전 모델이랑 이번 모델을 절대 구별할 수 없고 저도 어떻게 구별할지 막막해요.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크래시하지 않는 이상, 크래시 손목시계가 디텍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거의 아, 알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손목시계가 항상 예전에는 그냥 항상 켜져 있었잖아요. 뭐 켜지고 말고도 없이 그냥 보이잖아요, 계속. 근데 그게 이제 월서 립스틱. 근데 저 여기서 그냥 할 말 딱 그냥 한 가지만 있는데 지호도 방금 얘기하면서 뭐 애플이 항상 그래왔듯이 뭐 원래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SE는 이랬다. 근데 저 그거 좀 거슬리는 게 SE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SE는 원래 스페셜 에디션으로 해서 특별해가지고 진짜 인기가 많았던 게 SE였는데 스페셜 에디션. 그게 디자인 네. 실제로 스페셜 에디션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인기 있었던 아이폰이었는데 이제는 SE가 그냥 보급형에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약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한 적 없으니까 약간 스페셜 에디션인 느낌이었는데 요즘 거 보면 그냥 약간 save environment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예전 거 재활용하는. save environment. 아무튼 뭐 그래서 SE는 제가 주변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SE를 선택을 하거든요. 워치 6, 7, 그래요? 8을 사지 않고. 근데 사실 이해가 가요. 왜냐면 와.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킬러 피처 하나 AOD 유의미한 차이는 그 AOD 하나인데 막 이것저것 들어간다고 말은 하지만 근데 그 AOD를 위해서 그만큼 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냐 하면은 저같이 이제 확실히 AOD가 필요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선뜻 추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저한테는 SE 중에서도 유독 좀 계륵 같은 애가 애플워치 SE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하게 별다른 대안이 없어요. 네.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6나 네, 뭐. 7이나 뭐 5나 그 예전 워치 모델을 중고로 사는 거예요. 네, 아무튼 네. 다음은 네 이제 이 재미없는 친구들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워치에 그나마 조금 아까 좀 애플 워치의 역사가 조금 지지부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좀 굉장히 재밌고 컨셉도 확실하고 얘기할 거리가 많은 그리고 하종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애플 워치 울트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종한테 잘 어울리는 제품이 있을 수 있지? 하종이 그리고 항상 애플워치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애플워치 나 살지 잘 모르겠다. 하종은 조금 그런 저 반응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을 보면서 처음으로 애플워치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종은 항상 애플워치 좀 비관론자였잖아요. 이거 근데 뭐 이것저것 있는 건 알겠는데 정말 필요한지 그냥 맞아요. 억지 수요? 약간 made up 디맨드라 그래야 되나? 예. 애플을 그 디맨드를 지네가 만들고 서플라이를 제공하는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웠는데 딱 그 느낌이야. 가까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예뻐요. 제가 봤을 때 이 주황색 컨셉을 잡은 진짜 게 예뻐요. 맞아요. 이 주황색이 좀 실용적인 면이 있잖아요. 좀 그런 뭐 스쿨버스라던가 아니면 그 주황색 계열의 톤이 막 공사장 인부들이 이제 잘 보이는 좀 특히 그런 서바이벌 같은 거 네. 할 때 막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거 탈 때 주황색으로 해서 좀 잘 보이게 사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사장 사인 같은 것도 주황색으로 하는 좀 그런 거 때문에 아니면 네. 뭐 구명조끼 이런 것도 주황색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황색을 테마로 하고 다른 색을 좀 죽인 이 디자인 자체가 저는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얘기부터 예전에 이 애플워치가 6인가 7인가 8에부터가 각진 애플워치로 모양이 바뀐다. 아이폰도 각지게 바뀌고 맥북도 각지게 네. 바뀌고 하는데 워치도 각지게 바뀔 거다라고 사람들이 막 장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애플워치 7이 공개가 됐을 때 다들 충격. 당연히 각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베젤만 조금 작아진 그런 애가 나오니까 막 그 사람들이 엄청 놀림을 당하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아니다. 나는 봤다. 나는 분명히 봤다. 이러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딱 이게 공개가 됐을 때 우리 모두가 각졌나 하고 봤는데 했는데 또 각진 것만은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씀 각진이란 거 하기엔 애매하고 그
좀 각진 거랑 그 동그란 거 원래 애플워치 모양을 조금 이렇게 퓨즈 해놓은 좀 뭉쳐놓은 그런 느낌. 네, 위로 네, 올렸죠. 그런 예. 느낌이 좀 제가 항아리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좀 항아리 그 이렇게 항아리 곡선 모양이 있는 그런 형태에다가 그 화면 자체는 그 위에 보는 화면 자체는 평평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손목에 닿는 부분은 그리고 항상 차고 다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손목에 닿는 부분은 동그랗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애플워치 울트라는 간단히 말하자면은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서바이벌 이런 것들,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애플워치의 초강화 버전, 프로도 아니고 울트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크래시 디텍션 들어있다고 써져 있긴 음, 한데 여기는 이제 진짜로 좀 가득가득 중요한 중요하지도 않아. 것들로 채워놨네요. 뭐 주요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은 버튼이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크라운이나 아, 진짜 아까도 제가 뭐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터치인 거 그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는 물질적인 그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한 게 그리고 이 용두라고 하죠. 이 크라운 같은 것도 좀 그럼 극한의 상황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 그 홈을 더 깊게 파고 버튼도 조금 더 잘 눌릴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추가적인 버튼에는 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을 어사인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뭐 터치 스크린 만지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추가 버튼을 사용을 해서 뭐 다이빙 시간을 기록한다던가 뭐 마라톤을 뛸 때 페이스를 체크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고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위해서 방수 등급도 다이빙 워치 등급에 그러니까 그 업계 표준인 방수 등급이 들어가고 배터리 시간도 원래 36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60시간으로 아, 늘어나고 밝기 2000니트, 2000니트 정도면 거의 맥북이나 아이폰 와, 수준이거든요. 까지 늘어나고 이번 이번 새로 나온 네, 아이폰. 예. 49밀리미터 크기의 좀 큰 거죠. 티타늄 케이스를 착용을 하고 GPS가 신호가 원래 L1 밴드만 있었는데 L1이랑 L5 밴드 양쪽 이중 밴드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GPS 트래킹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나이트 모드라고 해서 크라운을 돌리면은 어두운 곳에서 주변에 방해를 하지 않는 정도의 빨간 빛만을 보여주는 그런 워치 페이스도 추가가 되고 비상시에 더 일반적인 애플워치보다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스피커가 들어가서 비상시에 사이렌을 울리면은 주변 최대 한 400m 정도에서까지 들을 수 있는 사이렌 기능까지 들어가고 게다가 그러니까 서바이벌, 마라톤 그리고 다이빙에 맞는 밴드들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엄청 기능 많죠. 그리고 가격이 그리고 유리 앞에 유리 자체도 맞아요, 맞아요, 바뀌었어요. 맞아요. 드디어 원래는 드디어 그 진짜 시계 진짜 시계라고 하기에는 네, 다른 스마트워치 아닌 시계에 들어간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아예 앞에까지 해놔가지고 그것도 제가 애플워치를 또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음, 맨날 손목에 차고 다니는데 옆에 뭐 부딪히거나 이러면 기스 나고 그러면 좀 별로니까. 아,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으로 사고 싶은 애플워치였어요. 뭐 저는 그 애플워치가 항상 막 베젤이 너무 두껍고 화면이 조그만하고 해서 별로 안 예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큰 걸 또 원했는데 얘는 심지어 크고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도 다 했고 그 디스플레이도 이게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살짝 그 위에 네. 네모한 부분이 각진 부분이 바로 화면이 밖에 이렇게 닿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것까지 이렇게 음. 해서 너무 마음에 들고 뭐 그냥 하나씩 뭐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아니 뭐 계속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아, 오랜만에 조금 타협 없이 항상 애플은 첫 제품이 나왔을 때 조금 네.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이제 좀 이미 잡은 토끼다 싶으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SE나 그런 것처럼 조금 줄 거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각을 잡는데 좀 아예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할 때는 확실히 조금 여기 분야를 제대로 잡겠다. 사실 지금 제일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시계가 뭐 스위스 전체 시계를 다 합쳐도 애플워치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애플워치가 메이저하게 올라왔는데 그 애플워치들이 아직까지는 침범하지 못했던 분야가 그런 다이버 워치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수상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뭐 아니면 서바이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문 시계였는데 그 분야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도 내가 먹겠다라는 좀 포부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한국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가격이든 한국 가격이든 환율을 포함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잘 나왔고 시중에 있는 비슷한 역할을 맞아요. 하는 그런 시계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막 애플 텍스까지 붙어서 높게 책정한 가격이 절대 아니다라고 특히 프로페셔널들이 그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공개할 때 1000달러 넘을 줄 안 넘었죠? 알았어요. 899였나요? 근데 아니요, 800, 아 799.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시리즈 8가 499군요, 500이군요. 근데 그게 셀룰러 포함한 음 거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셀룰러 맞아요. 포함이고 기능 그냥 수천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가격이 800이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사람들이 뭐 시계고 뭐 얼마나 있겠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신기한 거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기능을 넣은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예전에 스쿠버 다이빙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다시 음. 하려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긴 한데 다음 자격증 원래 따고 있었던 제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 오.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를 땄는데 네 번째 단계를 따다가 그 끝내지 음. 못하고 한국을 갔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이브 마스터라는 게 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프로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급 직전까지 다 했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 스쿠버 다이빙 해보셨나요? 혹시 아. 혹시? 그 고등학교 곧 졸업할 때인가? 그 산소통 비슷한 거 메고 막 이렇게 그 막 산호초 구경하고 막 엄청 깊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좀 옛날에 했었어요. 고등학교 아, 졸업 여행 때. 아, 그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제일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물속에 밑에서 잠수를 하고 음.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압이 높아질수록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물 기압이 수업. 있잖아요. 그것 네, 수압 때문에 수압 네, 물 기압. 그 수압이고 뭐 실제로 내려갈 때 계산할 때는 그냥 barometric 대기압으로 계산하긴 하는데 그게 질소가 이제 몸에서 쌓이기 음. 시작해요. 내려가면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숨 쉬면 질소를 들이마시지만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안 음. 그러거든요. 질소가 몸에 쌓이기 시작해서 그 질소 때문에 내가 물속에서 몇 분 있을 수 있는 그 있는 시간이 음. 제한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산소통이 산소가 얼마 있냐 상관없이도 그 질소 때문에 어, 시간이 제한되고 그걸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해요. 뭐 얼만큼 내려갔으면 올라올 때 그게 조금 빠지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에 기압이 있을 때 그게 뭐지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뭐 이게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는 어, 제한이 많았어요. 그거를 계산하는 그 테이블이 있어요. 수기로 계산하는 게. 근데 이걸 계산 알아 그게 밸류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 40분까지 있었는데 정신이 약간 나가기 시작했다. 그럼 40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 음. 계산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걸 수기로 계산하면 제약이 많은데 세대가 좋아지면서 나온 게 뭐냐면 컴퓨터가 나이브 컴퓨터라고 음. 해요. 그래서 네, 그 손목에 차고 내려가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가 내가 정확하게 기압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심지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까지 다 계산해줘서 너 지금 몇 분 남았다라고 알려주는 게 나이프 음. 컴퓨터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정말 좋아지고 그게 너무 편하고 모든 다이버들이 예전에는 최대 내가 깊이 내려간 것에 계산해서 안전하게 그럼 내가 지금 최대 있을 수 있는 게 40분이다 계산했는데 나이프 컴퓨터라는 게 생기면서 그 시간이 엄청 늘어났죠. 애가 정확하게 몇 분이 있었는지, 얼만큼 내려갔는지, 그 사이에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근데 그것을 애플워치가 해줄 수 있다고 이번에 공개를 한 거예요. 음. 그 다이브 컴퓨터라는 거는 따로 사야 돼요, 보통. 따로 사야 되고, 다이브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필수 제품 중에 하나이고, 꼭 착용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얘가 심지어 그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엔 그게 컸어요. 그냥 거의 이제 약간 미니 태블릿만하게 손목에 차고 내려가고 그랬던 기계가 이제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좀 팬시하게도 많이 나오고 좀 세련되게도 많이 나왔는데 애플워치 그냥 항상 모든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것에 디자인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고 그러니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서 약간 좀 음.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는 했어요. 이게 얘네가 지금 어느 그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지 딱 보여요. 왜냐하면 그 시장을 이미 많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다이브 컴퓨터 쪽의 회사서. 근데
치명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좀 큰 단점이 하나 있긴 해요, 애플워치에.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원래는 옛날에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탱크에다가 이렇게 줄이 최소 3개씩은 음.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는 공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하나는 이제 BCD라는 거에 그 착용하는 그 옷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옷에다가도 공기를 넣어줘야 돼서 거기다 착용하고 하나는 내 입으로 오고 제가 3개라고 했죠. 필수 4개였어요. 하나는 이제 내 입으로 오고 그리고 하나는 심지어 비상용으로 얼터네티브라고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줄이 4개나 이렇게 해서 거미처럼 생긴 약간 스파이더맨 뒤에 다리 나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지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케이블 이걸 그럼 하나로 합치는 거 어떠냐? 이 튜브를 뭐 여러 개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에 합치자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지금은 심지어 뭐가 있냐면 그 공기 압을 읽기 위해서 그 다른 기계가 필요가 없이 이 위쪽에 자체에 그 무선 수신기가 있어서 내 다이브 컴퓨터에다가 그 정보를 발신기가 있어서 그 다이브 컴퓨터에다가 무선으로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또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튜브가 있고 그거에 공기압을 읽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그 정보가 컴퓨터로 이렇게 보내서 케이블이 또 하나 그 튜브 같은 게 하나 또 없어진 거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애플워치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내 탱크에 공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내 얘기는 없는데 그게 수정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발신하고 애플워치에서 수신만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쓰고 뭐 그 회사들이랑 어떻게 하면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게 없는 부분 대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기능들이 있어야 원래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쓰던 기존 다이브 컴퓨터에서 애플워치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상 여기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사람들 스쿠버 다이빙 하고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 때문에 애플워치를 사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기능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기능들을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애플워치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똑같이 그걸 해주거나 아니면 더 잘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단점이 있는 경우에 애플워치로 넘어갈까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 저도 물론 안 써봤고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고 그쵸.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진짜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거라서 질소가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진짜로 올라오면 음.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위험하고 중간에 막 세이프티 스탑이란 것까지 있어가지고 아예 올라오기 전에 지수가 천천히 다 빠질 수 있게 기압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막 일부러 그런 것 같이 다 계산하고 하는 건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 말고도 나머지 추가한 전체적인 느낌이랑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도 다 뭐 고쳐졌다고 해야 되나? 다 추가가 되고 뭐 배터리도 저는 하루인 게 너무 그쵸.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면 밤에 나는 예전에 제가 핏빛 같은 거에 샤오미에 그거 썼었는데 제가 그 제일 좋아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막 수면 트래킹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생각보다 정확하고 잠자는 패턴을 보니까 뭐 신기하기도 했고 막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애플워치가 원래는 하루밖에 안 가니까 그럼 이거 밤에 충전하면 수면 트래킹 못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많이 아쉬웠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상인 것도 보아서 너무 좋고 스쿠버 다이빙 할 때는 60시간은 충분한데 이 산악 관련된 것도 많이 홍보를 했잖아요. 영상에도 들어가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60시간은 그쵸. 조금 많이 하루 부족할 것 이틀 하는 게 같긴 해요. 아니니까. 예. 근데 어차피 다들 원래 다들 손목에 그러니까 다 이제 핸드폰도 들고 다니면 어쩔 수 없이 뭐 보조 배터리도 들고 다니는 하니까 조금 이해해 줄 수는 있는데 뭐 아무튼 스쿠버 다이빙은 그래도 한 번 해봤자 길어봤자 음. 1시간이라서 뭐 그거 관련해서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테크 유튜버들이 이거가 얼마나 좋고 성공적이고 이게 시장에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분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테크를 잘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에, 모르고 만약에 하중에 근데 이거 절대 안 팔려. 이거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했으면은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좀 음, 어떠한 데모그래픽의 리뷰들이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하나 또 그 중에 하나는 이 제품을 반긴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 울트라 마라톤 같은 거 뛰는 사람들이 이제 기존 마라톤을 이제 뭐 한 3시간에서 아, 4시간 사이에 뭐 아마추어라면은 정도로 뛰니까
기존 애플워치로 막 엄청 부족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진짜 42.19km 이상으로 뛰거나 아니면 아예 그룹으로 막 몇 날 며칠을 뛰는 그런 스포츠들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애플워치로 이런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충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배터리가 좀 부족했는데 그거를 잘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애플워치가 애플워치 울트라를 되게 많이 반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하종이 말했던 것처럼 확실히 그런 스포츠에 이미 이거 사서 스쿠버 다이빙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나 이미 하고 있고 없죠. 내가 애플 제품을 좋아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대신 애플워치가 그리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걸 사볼까 할 그쵸. 텐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의 핵심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뭐 둘 다 차는 건 또 바보 같잖아요. 막 그 아까 말했던 컴퓨터랑 그 중에 애플워치 차고 싶은데 그 중에 중요한 기능 하나를 애플워치가 못해서 컴퓨터를 또 차야 되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리뷰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뭐 물론 디자인도 다 너무 예쁘고 너무 여러 가지 뭐 저 나이트 모드도 진짜 예뻤고 딱 그냥 너무 예뻐요. 예. 근데 애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항상 첫 세대 제품 조금 두려워요. 항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능을 많이 추가하고 첫 세대 제품이잖아요. 울트라 라인에서 그 맥북에서 키보드 문제라서 그런지 아니면 모든 애플 아이폰도 항상 소소한 뭐 아니면 진짜 자꾸 치명적인 막 문제 게이트 막 열리고. 휘거나 아니면 그런 계속 게이트 열리고 뭐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쵸. 계속 또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람 생명이 달린 일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애플워치를 강조할 때 안전성이랑 그런 신뢰성, 크래시 디텍션, 뭐 안전 그런 거를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 크래시 디텍션 근데 저 크래시 디텍션 리뷰하는 사람도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자동차 리뷰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폐차 같은 거에다가 더미 넣어놓고 워치 채워놓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실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으로는 많은 것이 바뀐 듯 안 바뀐 듯한 에어팟 프로 2입니다. 어떠한 그냥 변화? 뭐 그림만 봐서 많이 바뀐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거. 네, 맞아요. 뭐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배터리 시간이 한 번 사용할 때 6시간,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까지 사용했을 때 총 3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시간이 조금 늘어났고 그 나의 찾기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 에어팟 유닛에는 스피커가 달려 있으니까 에어팟 유닛을 잃어버렸을 때 소리를 울려서 내 에어팟 유닛을 찾을 수 있었는데 만약 유닛은 가지고 있는데 케이스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는 케이스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케이스에 스피커가 들어가서 나의 찾기 기능을 사용해서 케이스에서도 알림을 울릴 수가 있고 최근에 조금 조용히 업데이트가 된 것 중에 새로 나오는 에어팟들에는 맥세이프를 사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애플워치 충전기를 사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 귀에 이 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귓구멍이 좀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엑스트라 작은 뭐라 그러죠? 팁 이어 팁이 추가로 들어가고 항상 에어팟 프로를 사용해서 볼륨을 컨트롤하려면은 시리를 불러서 볼륨 낮춰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안 그러면 핸드폰으로 손을 뻗어서 볼륨을 줄여야 되는 게 불편하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검지 손가락으로 그 팁을 이렇게 위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서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조금 더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강해지고 그 트랜스페런시 모드는 좀 더 똑똑해져서 다른 사람들 목소리는 듣고 싶은데 막 공사장 소리나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걸 원치 않을 때에 그런 거에 조금 더 적합해졌고 마지막으로 그 래니어드를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핸드폰 고리 같은 거를 걸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오른쪽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또 나름 이런저런 곳에서 부족한 것들을 좀 이거 그냥 그거네요. 에어팟 프로 S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여기 뭐 업데이트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부분은 가격 똑같아요. 에어팟 맞죠. 프로 1세대랑 똑같아서 이거는 뭐 환영할 거고 이걸 가격을 더 받거나 그랬으면 아쉬운 그건데 그냥 1세대 그냥 1세대 너무 좋았고 제 애플 제품 중에 제일 맞아요. 좋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더 좋게 만들었고 뭐 심지어 아직 뭐 당연히 사람들 아직 뭐 들어보고 리뷰가 안 나오긴 했는데 음질도 뭐 어떻게 됐을지 좀 기대가 되고
뭐 그 찾는 것도 이제 소리 자체도 이제 뭐 케이스 자체로도 소리 나올 수 있게 케이스 사람들 많이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잃어버린 적 있어요 한번. 그래서 뭐 케이스도 이제 찾게 됐고 뭐 그런 거에선 이건 너무 환영한 업데이트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거는 그냥 딱 한 가지죠. 그 충전 포트가 아, 라이트닝이라는 거. 좀 그런 루머가 있긴 했어요. 이제 주변에 애플의 라이트닝 규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 유럽 쪽이나 이런 곳에서 압박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새로 나오는 액세서리류들은 USB-C를 같이 지원하다가 언젠가 한 시점부터 라이트닝을 조금씩 없앨 것 같은데 그 선두에 에어팟 프로 2가 있을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최소한 이번 이벤트에서는 그런 계획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패드가 생기면서 라이트닝 프로를 라이트닝 잭을 더 싫어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제 옛날 맥북 맥세이 그맥 진짜 찐 맥세이프이랑 아이패드 USB-C 타입이랑 라이트닝이랑 이렇게 기본적으로 충전기를 3개 들고 다녀야 돼서 맞아요. 좀 빡치기 시작했어요. 뭐 다행인 점은 뭐 예전에 아이폰과 그 주변 기기를 가지고 다니려면은 좀 애플워치 충전기랑 또 그 따로 챙겨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애플워치랑 에어팟을 하나로 충전할 수 있다는 거는 와, 좋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애플 워치까지 사면 이제 충전기 하나 또 추가네요. 그럼요. 애플워치 또 독자 규격이잖아요. 애플워치 충전하는 거 따로 있어야 되니까. 아, 아무튼 아무튼 네, 요거는 그냥 뭐 이제 그냥 무난히 그냥 뭐 딱히 그렇게 칭찬. 네, 논란될 이건 매우 문제점 하나 칭찬. 없이 원래도 좋은 제품이었고 더 좋아진 그런. 원래 4시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제 6시간까지 배터리 추가한 것도 저거 진짜 좀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에어팟 자체가 커지지 않았는데 에어팟 팁 자체만으로도 6시간이라는 게 네. 그런 이런 무선 제품들이 배터리 케이스를 사용해서 용량을 추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그 불만이 없었는데 유닛 자체의 네. 지속 시간은 사실 에어팟 끼고 있으면 오래 끼고 있고 저게 만약에 짧으면은 꼈다 뺐다 한쪽만 끼면서 한쪽 충전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유지를 맞아.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는데 요거 늘려준 거는 실생활에서 정말 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별 다른 코멘트 없이 박수 네, 칭찬.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럼 다음에 좀 이제 아마 다음에 좀 논란이 있었던 제품이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이었던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이 많았던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죠. 저 할 말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잖아요. RIP 미니. 뭐 일단 지호부터 네. 그거까지 하면 한 가지 더. 저는 마지막까지 아니기를 빌었는데 아이폰 미니 시리즈가 아이폰 12 미니와 13 미니를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플 근데 다행히도 아직 팔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는 팔고 네. 있는데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보통은 미국에선 가격이 내려갔고 이거는 이번에 반대로 미국에서는 맞아요. 가격이 $100 내려갔는데 한국에서는 그 환율을 감안해서 가격이 변동이 없었고 그냥 그 가격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퓨처 프루핑을 위해서 제가 12 미니 쓰고 있는데 13 미니를 언젠가 바꿔서 그걸 오래 쭉 써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미니를 놓아주고 그냥 남들 다 쓰는 것처럼 그냥 뭐 이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쓰려고 프로로 넘어가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뭐 미니 매출이 13 미니 사고 생각 이상으로 박스에서 열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한 10년 후까지. 오 네.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렐릭이잖아요. 네. 네, 렐릭이요. 그냥 박스 열지 마세요. 언박스드로. 생각 이상으로 미국에서는 진짜 안 팔리고 한국에서도 그나마 더 잘 팔렸는데 그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거 보면은 미니 비율이 막 미니 좋다는 사람은 미니 좋다고 막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좀 부풀려진 거죠. 미니 안 쓰는 사람 그냥 별 생각 없거든요. 그래서 미니 좋다 이런 목소리가 훨씬 엄청 많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구매한 사람은 많이 없었다는 거. 저 주변에 한 명도 못 봤어요. 한국에선 그래도 꽤 꽤 많았거든요. 많죠. 네. 누구인지 이름 다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6.1인치 모델이랑 그거보다 더 작은 미니가 있었는데 이제 6.1인치랑 6.7인치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 둘 다 그냥 사이즈만 다른 두 형태로 파는 아이패드처럼 아이패드 프로도 뭐 11인치 모델, 13인치 모델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아이폰도 그냥 아이폰 14, 그냥 아이폰 14 플러스로 분류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는
안 바뀐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뀐 거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히려 차라리 에어팟 프로가 바뀐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폰에서 에어팟 프로는 그래도 칩 업그레이드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에어팟 프로도 칩 업그레이드 받았는데. 에어팟 프로도 칩 업그레이드 받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경쟁사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애플에서 자랑을 하는 게 좀 재수없긴 하지만 항상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자기네 칩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번 그 그래프 네, 봤어요? 이번 이벤트? 이번 이벤트 때 13이랑 뭐, 비교를 하면서 어, 몇 년 전에 진짜 어이가 없어. 이게 몇 년 전에 칩도 지금 경쟁사들에 있는 뭐 안드로이드나 퀄컴이나 뭐 이런 곳들의 칩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칩이 아직도 더 빠르다. 이제야 따라잡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을 하는데 그때 눈치를 사람들이 채기 시작했죠. 얘네들 이거 자꾸 이제 새로 업데이트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급기야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칩은 아니고요. 램의 차이가 있는데 A15 바이오닉 칩 아이폰 13 프로랑 아이폰 13에 들어갔던 A15 바이오닉 칩이 4램이었던 아이폰 13과 다르게 아이폰 14에는 A15 바이오닉 칩에 6GB 램이 들어갔고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Introducing A15 바이오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저도 헷갈렸는데 몇 세대에 몇 번째 칩이 들어가는지 안 알려주잖아요. 아이폰 14에 14칩 들어가고 15에 15칩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숫자가 통일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아이폰 14보다 그래도 숫자가 더 크잖아요. 15니까 저도 순간 헷갈렸어요. 이게 새 칩인가? 몇 번째더라? 했는데 하종이 알려줬죠. 아니라고 이거 작년 칩 맞다고. 그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가 바뀐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칩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 크래시 디텍션 들어갔어요. 뭐 플래시 쓰는 사람이 몇 명 있나 싶은데 뭐 플래시 조절이 약간 거리에 따라 그건 프로에만 되나? 뭐 아무튼 Brighter True Tone Flash라고 적혀져 있긴 하네요 여기. 그거 아니야. 그거 프로인 것 같아. 프로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멀리 있냐에 따라 그 한번 비추는 강도를 조절을 해주고 막 그래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올 수 이것도 있게 보시면 그런 게 아시겠죠? 있고 여기다가 뭐 100% 리사이클 이런 거 뭐 이미 다른 곳에서 뭐 5 new colors 이런 거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셀카 카메라가 포커스가 들어간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그 앞에 있는 셀피 카메라 업그레이드하는 카메라 회사 한 명도 없는데 저거 앞에 뭐 오토포커스가 들어갈 정도로 업그레이드한 건 좀 저는 신기하긴 이 해요. 크래시 근데 디텍션이 들어간 게 진짜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기능이면 사람들이 애플워치 사게 만들려고 그리고 이번 8에 들어간 조금 주력 기능 중에 하나가 저는 크래시 디텍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를 아이폰 14에 넣어버리니까 사실 아이폰 14를 사면은 워치를 살 근데 이유가 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그거 이미 애플에서 계산기 다 두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폰 사는 사람 중에 이 기능이 여기 있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애플워치를 안 살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크래시 디텍션이 있어서 애플워치 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뭐 그거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 안 사거나 반대로 아이폰에 크래시 디텍션이 있어서 나는 애플워치 안 산다 이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에서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히 좋아진 것도 없는 세대인데다가 가격까지 많이 올라가 버리고 심지어 체감상 원래 미니 모델이 아래쪽에 가격을 담당을 해줘서 조금 더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니까 평균적으로 가격은 확 올라가고 딱히 바뀐 건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오히려 그냥 아이폰 13 프로를 그냥 중고로 사라. 지금 13 프로가 공홈에서는 없어졌어요. 왜냐면 14 프로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14랑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13 프로가 내려갔는데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13 프로를 14를 살 바에야 13 프로 모델을 사는 것을 대부분 추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거 돼서 그냥 딱 세 가지 할 말이 있는데 난 칩을 업그레이드를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몇십 년 10년 넘게 이제 업그레이드 해왔고 컴퓨터도 그랬고 애플 제품도 옛날에 인텔이었을 때 항상 인텔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새로운 그 내는 거였고 그냥 하드웨어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컴퓨터는 뭐든 그 칩에 달려 있었어요. 뇌잖아요. 그 칩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네, 그게 뇌니까 그게 진짜로 그 CPU의 그거니까. 아이폰도 결국에는 그냥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물론 뭐 하드웨어만 업그레이드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새로운 칩이 나온다. 그게 새로운 기계라는 게 정의였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맥북도 그 M1이 나왔을 때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의 차이가 팬이 있냐 없냐의 맞아요. 차이였잖아요. 칩은 똑같았어요. 근데 그 칩 성능을 어떻게 이거 하냐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이게 애플만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테슬라도 그럴 것 같아요. 모든 테슬라가 안에 똑같은 브레인이 들어있는데 그 기능을 얼마나 뭐 열어주냐. 약간 이가 너가 비싼 거 샀어? 서브스크립션 비싸게 내고 있어? 그러면 그 기능을 더 추가 열어주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잘 받아들이진 않아요.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는데 그 안에 칩은 똑같다? 이게 느낌이 확실히 이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 어떨지 솔직히 뭐 얘기할 수 없고 뭐 칩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하드웨어라는 거, 컴퓨터라는 제품 자체가 항상 그거와 관련이 있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당연히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결국에 그 하드웨어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이렇게 제한 걸어서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러니까 좀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하지만 이제 그게 첫 번째 얘기고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첫 번째로 아까 지호가 얘기한 것처럼도 이게 칩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도 그 그래프에도 지들이 몇 년 전에 나온 게 우리 앤드로이드보다 아직 뭐 이제 따라올 수도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환경적인 거 생각해서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생각해서도 매년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게 없어지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년 그 칩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고 뭐 새로운 맥북이 나오고 그러면 뒤처지기 시작하고 그럼 모든 앱들도 뭐 그거에 따라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막 달리는 거라고 약간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천천히 하자. 매년 왜냐면 이게 1년 단위잖아요. 모든 게 인텔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1년 단위로 새로운 칩을 내잖아요. 그 1년 단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는 큰 그림에서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물론 이렇게 되면 셀프 컴피티션이 없어지니까 주변 다른 회사에서 컴피티션이 더 세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지고 그런 게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그런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했고 이게 그 같은 맥락에서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건 진짜 이건 사실상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애플에서 이걸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결국에 지금 아이폰 13이랑 아이폰 14는 같은 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원래 iOS 지원해주는 거를 오래 지원해주는 거 유명하잖아요. 삼성은 옛날에는 2년 해줘봤자 그게 된데 소프트웨어 지원이라는 건 결국에 하드웨어에 묶여있거든요. 그 묶여있고 물론 애플도 그걸 오래 지원해주는 게 그 이코시스템에 묶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 그게 좋은 거거든요. 내 한 번 산 아이폰을 계속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폰 13이 1년 뒤쳐져 있긴 하지만 아이폰 14만큼 똑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 한국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리고 저 그거에 대해서도 할 말 많긴 한데 뭐 그건 생략할 거고 이렇게 해서 가격 똑같았잖아요. 근데 미국 지금 전체적인 우리 지구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흐름이나 일어나는 일들의 인플레이션의 가격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아이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진짜 이거 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그 뭘 그렇게 많이 빼낸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많거든요. 음료나 뭐 과자 같은 거 가격 올리기 좀 그렇잖아요. 조그만한 것들. 그래서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shrinkflation이라고 부르는가 그럴 거예요. 네네 뭐 이름 사람들이 있죠. 가격을 올리는 근데 거는 똑같은 비율이다. 가격을 올리는 거에는 더 민감한데 양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맞아. 민감하지 않아요. 같은 가격이라도. 결국 같은 효과긴 하지만. 맞아요. 결국에 같은 효과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양을 줄였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양을 그렇게 막 줄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업그레이드 됐죠. 램도 추가된 거 부분이고 하고 뭐 하드웨어 조금 더 추가되긴 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괜찮긴 하지만 뭐 어떻게 아직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그리고 앞으로 흐름이 텍 세계에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11 끝. 프로가 아마 그러니까
10 이제 뭐 저희가 이전 팟캐스트에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막 10R을 붙였다가 그 R 버전을 조금 더 기본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서 등장을 한 게 그 R 버전을 떼버리고 대신에 반대쪽에 붙인 게 프로 예. 생긴 건데 그 ever since 그 프로라는 네. 네이밍이 생기고 나서부터 항상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애플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아이폰 7, 8, 9 이런 식으로 그냥 6, 5, 4, 5, S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밖에 안 나왔었는데 지금 한 세대에 4개씩 나오니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프로랑 기본 모델을 어떻게 디퍼런시에이트 해야 되는지. 왜냐면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은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고 아 이거는 안 사 이렇게 해버리는데 또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를 않고 근데 그 단추가 애플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긋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칼을 갈아가지고 단추가 어긋나 있으니까 하나를 이렇게 밀어서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를 이렇게 당겨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단추가 하나 남죠. 근데 그게 이번 아이폰 14이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하나를 더 프로를 더 빨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본 모델 한 박자 뒤로 조금 쉬어가는 그냥 프로만 한 박자 더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다음에도 칩을 그대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 프로 모델에는 A17 바이오닉이 들어갈 거고 다음 아이폰 기본 모델에는 16 바이오닉이 들어가겠죠. 다음 프로 이번 프로에 썼던 거를 다음 기본 모델에 물렸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전 13 칩이랑 지금 14 칩이랑 같은 걸 쓰는 그런 현상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이번에 각오를 하고 이번 세대에서 조금 그거를 박자를 맞추는 그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대도 그랬고 12대도 그랬고 13대도 그랬고 어떨 때는 갑자기 막 프로가 기본 모델보다 너무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프로랑 기본 모델이랑 별 차이가 없어서 12 때 조금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12랑 12 프로랑 별 차이가 없어서 사람들이 프로를 애플이 원하는 만큼 사지를 않고 그냥 기본 모델로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 애플이 이번에 작정을 하고 그 리듬을 좀 맞춰 가려고 했던 것 같고 이번 타이밍이 조금 애플한테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복잡해지고 있어요. 저는 깔끔한 게 음, 너무 좋은데 제가 애플워치 울트라도 너무 좋은 게 너무 깔끔해요. 그냥 음, 딱 한 모델, 그럼 색깔도 딱 한 개. 판매량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떻게 되지? 이게 또 항상 매번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14? 오케이 나 14 살게 나 프로는 필요 없어 14 살게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거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가 네, 중요하죠. 좀 항상 하려던 데이터 말씀하셔도 결국에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이폰 14이잖아요. 이게 그 숫자 네이밍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음, 만약에 이거를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삼성의 전략이 항상 조금 뭐 이제 이렇게 항상 컨트로버셜한 게 뭐 누구 걸 비슷하게 간다거나 누구 걸 욕하다가 갑자기 안 한 척하고 똑같이 따라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가끔 욕먹고 웃길 때도 있지만 진짜 조금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전략 중에 하나는 한번 삼성이 10에서 20으로 그냥 뛰어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연도가 맞춰졌어요. 20년에 그걸 뛰어넘었어요. 맞아요. 20년에 19에서 20으로 갈 때 갤럭시는 10이었는데 그걸 11으로 안 가고 20으로 가고 그다음에 30, 40 이렇게 간 게 아니라 21, 22, 23 가는데 그래서 갤럭시는 그 네이밍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맞아요. 몇 년도에 그래서 전 나왔는지 저도 네. 그거 너무 좋아. 그래서 갤럭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솔직히 없어요. 그냥 그 숫자를 네이밍을 연도로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갤럭시 10이 몇 년도에 나와서 하면은 이게 계산이 쉬운 거죠. 2024년에 갤럭시 21이 몇 년 동안 사용한 기기일까요? 이러면 딱 3년 나오는데 아이폰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특히 일반 사용자 저희처럼 킵 트랙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아이폰은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지금 1부터 15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중간에 있었던 막 R 했다가 프로 했다가 막 기본 모델 플러스 넣었다가 미니 빠졌다가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은 하정이 말한 것처럼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을 했던 게 저는 플러스라는 네이밍을 쓴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아예 그냥 아이폰, 아이폰 프로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자세하게 해서 이번에 좀 그런 느낌이 나긴 했거든요. 그냥 막 사이즈에 따라서 이 아이폰 미니라고 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플러스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사이즈에 따른 그런 배터리나 화면 크기 말고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통틀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아이폰 미니만 떼서 얘는 뭐가 빠집니다. 맥스만 따로 떼가지고 얘는 뭐가 더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좀 그런 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그 라인업을 간추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미니가 안 그래도 인기가 없었던 김에
그 라인업을 그냥 조금이라도 간소화시키려고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프로 플러스 그냥 14 플러스 14 프로 플러스라고 불릴 줄 알았는데 그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아이폰 14 프로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조금 덧붙이려고 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대왕의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혹시 이거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분으로 되겠어요? 먼저 얘기하세요. 네. 저 출근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14랑 다르게 아까 말했듯이 그 어긋나버린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아이폰 14 프로는 아이폰 14는 멈췄지만 아이폰 14 프로는 꽤 유의미한 전진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했던 예상도 어느 정도 들어맞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Always on Display였죠. 왜냐하면은 WWDC에서 아이폰의 iOS가 바뀌는 형태를 봤을 때 이게 너무 애플워치랑 비슷하고 애플워치의 특징은 Always on Display가 있기 때문에 저런 모양의 UI가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조금 유의미한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업커밍 아이폰에 Always on Display가 들어갈 것이라는 전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Always on Display가 들어갔습니다. Always on Display가 다른 디스플레이들에서는 물론 같은 퀄리티는 아니지만 들어갔을 때가 한 7년, 6년 전이더라고요. 저는 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애플에서 뻔뻔하게 이번이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 보고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결국은 애플이 매번 그렇듯이 뭐 제대로 넣을 때는 또 제대로 넣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예 홈 화면 자체가 배경화면을 설정해 놨을 때 그거를 1Hz까지 화면 주사율 업데이트를 줄여버려서 그 화면에 그래픽은 계속 표시를 하되 배터리 소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기능을 추가를 했고 프로모션 그대로 들어있고 A16 바이오닉 업그레이드된 칩 들어갔고 그리고 48 메가픽셀 센서가 들어갔죠. 결국 그래서 항상 조금 다른 업계 표준보다 뒤처져 있다고 평가를 받던 센서 크기가 이번에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프로 모델만 업데이트가 되었고 네, 크래시 디텍션 들어갔고 2000니트까지 최대한 올라가고 새로운 컬러 추가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변화하면서 아예 UI에 통합이 되어버린 그런 아예 그냥 이거는 사실 그냥 노치만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은 UI적인 변화도 있었는데 이거를 WWDC에서는 스포일러가 될까 공개를 안 한 거잖아요. UI에 담당하는 파트인데 이거는 소프트웨어도 그거에 최적화를 시킨 거잖아요. 하드웨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아이폰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알림 메시지들을 이 새까만 노치가 그 알약 형태로 변했는데 그 알약 형태에 덮어버려서 마치 원래부터 까맸어야 할 화면인 것처럼 보이게 좀 눈속임을 주는 그런 형태로 원래부터 뜨는 뭐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라던가 아니면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라던가 그런 안내가 평소에 원래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0.5cm 정도 더 높게 표시가 되고 그 아예 노치가 있었던 부분을 마치 필이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그런 UI를 아예 업데이트를 해버렸고 주변에 조금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있었는데 제 주변에 디자인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냥 평균 아니면은 오 괜찮네 이런 평가였는데 주변에 또 다른 친구들은 아 이거 진짜 뭐 하는 짓이냐 이런 평가도 이거 진짜 그냥 개수작이다 헛짓거리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 이 이벤트를 보면서 의견을 공유하던 저랑 하정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고 저는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되게 기발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는 감탄만 연발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하정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줄수록 뭔가 애플에게 미디어 퍼블리시티를 주는 것 같아서 얘기도 하기 싫은 입장인데 저 노치를 서라운드해서 일단 이름부터 얘기하자면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거 한 달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장담하는데 진짜 너무 웃겼어요. 화면에 그냥 전체 까만 화면에 저 글씨만 딱 띄워놓고 We calling it Dynamic Island 무슨 제품 소개하듯이 그 혹시 유튜버들 쇼트 같은 거 봤어요? 아니요. 거기에 이거 실제로 이벤트에서 틀었을 때 그 모든 거기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맞아, 다 웃었다 그랬어요. 다 웃었대요. 좀 웃기잖아요 근데 아무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저 이름 어차피 아무도 안 부를 거고 애플 그런 거 많아요. 꼭, 막 예. 미모지라는 것도 막 저것도 아무도 그런 이제 거잖아요. 이름 저 포토닉 엔진 저것도 그냥 사진 저것도 처리를 더 잘한다 예. 이건데 갑자기 거기다 또 뭐 이름을 어떻게 붙여가지고 뭐 리퀴드 레티나 몰라요. 디스플레이. 뭐 이름 그냥 붙일 수 있지. 그건 지들 마음이고. 그래서 원래부터 있던 너치는 스태틱 페닌슐라냐고. 스타리가 페넨슐라. 일단 저 노치를 활용했다는 단어를 정말 쓰기 싫거든요 지금. 근데 그 주변으로 이렇게 만든 디자인 자체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티가 그 진짜 자세히 안 디자인들 나긴 보면 하더라고요. 네 티도 안 나고 뭐 살짝 뿅뿅 이렇게 바운스하는 거랑 그 소소한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게 아이폰은 옛날부터 그죠. 애니메이션 진짜 잘했어요. 속도가 느려도 내 핸드폰이 빠르다는 것을 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했거든요 애니메이션에. 그거를 저기에도 해서 디자인 자체 너무 창의적이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는 생각해요. 그 자체만으로는.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생각 들었던 게 제가 정말 저 여자친구가 아직도 S10e를 쓰고 있거든요. 삼성 S10e. 그래서 뭔지 알아요. 예, 위에 왼쪽에 펀치홀.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네, 펀치홀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머리를 잘 굴리기 시작해서 그거에 맞는 월페이퍼 배경화면 사진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해서 창의적으로 그런 디자인 월페이퍼를 많이 그 만들었잖아요. 월리 같은 거 저- 눈날 딱 이렇게 딱 예. 맞춘다거나. 제일 유명했던 게 그 베이맥스 눈 네. 이렇게 딱 맞히거나 그런 거 보면서 저 그때 와 이거 사람들 진짜 칭찬한다 그런 거 했는데 그건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제안에 사람들이 창의적인 거 아이디어를 붙인 건데 이거는 자기들이 이거 우리가 마침 일부러 필 컷아웃을 만들어 놓은 거다. 우리가 일부러 노치를 만들어 놓은 거다 하는 것처럼 그걸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따져야 되는 거는 그럼 결국에 저 노치 결국에 거기 들어가 있는 노치든 필이든 필이라는 단어도 사람들 뭐 한국에서는 얼마나 잘 알약처럼 생겼잖아요. 그 필컷아웃이라고. 약간 그거 같아요. 슈퍼마켓 같은 거 가면 이렇게 걸어져 있는 이렇게 걸잖아요 제품들을. 그 구멍 꼭 그거처럼 생겼는데 뭔지 이제 알죠. 배터리 같은 거 판매할 때 에. 위에 플라스틱 이렇게 잘려 있는 거 빼내면 구멍 아무튼 딱 그것처럼 이렇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아이폰. 그럼 결국에 여기서 따져야 되는 것은 그래 뭐 디자인 잘했다. 근데 저 필 컷아웃이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네세시티냐라는 것을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게 페이스 아이디잖아요 결국에. 근데 저는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애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플이 막 이제 always on display 이제서 이게 이제 진짜 타이밍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아까 지호가 얘기하면서 하지만 내놓을 때 진짜 잘 해서 엄청 완벽하게 내놓는다라고 말했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걸 7년 기다려서 만들 필요는 없었어요. 그때 이미 택도 다 돼 있었고 always on display 같은 것도 이미 다 할 수 있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애플은 일부러 소비자를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안 준 거예요. 일부러 계획을 빨리 보면서. 결국에 이거는 근데 전 소비자 잘못이라고 생각은 해요. 다들 애플 제품을 사니까. 그래도 얄밉죠. 얄밉지만 그래서 이 페이스 아이디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대해서 의견은 결국에 나눠지는 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페이스 아이디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는 너무 우수해서 어쩔 수 없이 저기에 아직 컷아웃 같은 거 결국에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이건 너무 좋은 활용도다. 반대편으로는 이미 저렇게 할 필요 없는 기술이고 페이스 아이디가 그만큼 우월하다. 그만큼 우월한 그런 게 아닌데 꼭 그런 것처럼 억지로 얘네가 쑤셔 넣으면서 그거의 바탕으로 자 봐봐 이래서 엄청 좋은 거다라고 팔아먹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의견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쪽에 조금 더 가는 거고 여기에 비슷한 게 또 하나 더 있냐면 라이트닝도 그래요. 라이트닝도 끝까지 얘네들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어떻게든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팔아먹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것도 결국에 저는 페이스 아이디가 10번 중에 9번은 진짜 좋은 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꼭 저렇게 컷아웃 아직도 저걸 다 넣어놔야 되는 필요성이 있냐. 저렇게 안 해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것 같고 완전 풀 디스플레이도 할 수 있는 기술도 이미 얘네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이게 어쨌든 끝까지 미루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봐봐 이게 노치가 있는 이유가 이거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근데 다
다이내믹 아일랜드 때문에 노치를 만든 저 필컷아웃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필컷아웃이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잘 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에 그런 거고 그리고 저렇게 해서 결국에 더 숨기는 거잖아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애플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필컷아웃이 있다라는 거 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동시에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보면 저렇게 해서 안 보이는 거 저게 그냥 결국에 노티피케이션이잖아요. 저게 없어도 다이내믹 아일랜드 디자인은 다 할 수 있는 기능이고 엔드로이드 제품에서는 런처 깔기만 하면 저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저건 결국에 그냥 노티피케이션의 그 그림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 노치가 있든 필 컷아웃이든 아예 그냥 풀 디스플레이든 점만 찍혀 있든 저 디자인은 소프트웨어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저 필 컷아웃 때문에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중간에는 없고 그 주변으로 뭐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를 넣으면서 너무 좋기는 한데 너무 큰 단점들이 왔어요. 페이스 아이디 때문에 화면이 커졌다라고 따질 수 있지만 이건 커진 게 아니라 결국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위에 부분이 노티피케이션이 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밑에 있는 부분으로 노티피케이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위에가 이제 이게 생기면서 위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노티피케이션이든 켜져 있는 기능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위에 이제 2개, 3개 물론 iOS 16에 조금 바뀌어가지고 포커스 모드가 왼쪽으로 넘어가 이런 건 마음에 드는데 그건 다 다른 얘기고 결국에 이것 때문에 제약이 생겼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는 페이스 아이디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까 방금 화정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소원이 그거예요. 습진이 뭐 아시겠지만 습진이 심해가지고 터치 아이디를 못 써서 그 뭐 잠금 버튼을 숨기든 아니면 뭐 언더 디스플레이를 하든 저는 못 써요. 그냥 엄청 불편하고 최근까지 그 마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마스크랑 안경 쓰고 이게 다 되잖아요. 밖에서도. 그래서 저는 페이스 아이디를 엄청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서 페이스 아이디를 쓰는 것에 불만이 없어서 뭔가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대해서 크게 반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나의 쟁점은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만약에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 없이 그냥 14이랑 14 프로 똑같이 그냥 이 필 컷아웃만을 넣어놨으면 사람들이 지금만처럼 이렇게 갈렸을까? 이거 왜냐면 되게 폴러라이징 하니까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냥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오케이 뭐 아직까지 다른 뭐 펀치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니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아예 그 덮어버린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 그래도 줄어들었네 이렇게 말을 했을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대로 지금처럼 똑같이 비판이 가해졌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도 그냥 다이나믹 아일랜드 없이 생각을 해도 노치가 생기면서 사실 그 화면을 노치가 필 컷아웃으로 바뀌면서 화면을 더 침범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아예 똑같은 디멘션이 아니라 더 들어왔어요. 안으로. 그러니까 그 만약에 동영상을 본다거나 하면은 그 침범되는 범위가 더 커진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게 밑으로 그것만으로도 더 불쾌하다. 그러니까 더 거슬린다. 차라리 노치는 아예 그냥 벽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내 뇌에서 이렇게 지울 수 있는데 멀쩡한 영상에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더 싫다. 그리고 그냥 구멍 하나 뻥 뚫린 것도 아니고 이게 커다랗게 생각보다 더 커다랗게 프로맥스면 더 커다랗게 보인다는 게 싫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노치 만들었을 때도 그러니까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치 만들었을 때 아이폰 디자인 보면 그 iOS나 모든 거 보면 노치가 안 보이게끔 진짜 디자인 잘 해놨어요. 특히 다크 모드 하고 하면 안 보여요. 위에 그냥 딱 그거고 노치 있는 거 까먹을 때 많아요. 근데 뭐 풀하면 쫙 이렇게 하면 그때 보이고 뭐야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페이스 아이디가 처음 나왔을 때 당연히 페이스 아이디가 좋고 그럼 어쩔 수가 없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주변으로 iOS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노치가 신경 안 쓰이게끔. 하지만 단점이 진짜 있었어요. 디자인 외에 말고도 원래는 이게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뉴 아이템들을 다 볼 수 있었는데 노치가 생기면서 그 메뉴 아이템이 이제 적게 줄어들면서 중요한 게 안 보일 때가 많아가지고 바로 한눈에 안 보이는 게 많아서 그런 큰 단점이 있었어요. 물론 iOS 16 때 그걸 좀 고치긴 했어요. 월페이퍼가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게. 근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를 저 월페이퍼 저거 하나 만드는데 지금 10몇 년이 걸린 게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엔드로이드 삼성에서는 나올 때부터 앞에 위젯 같은 거 다 깔 수 있고 막 좀 그런 해놨는데 걸로 막 나도 모르게 환호하게 되는데 좀 민망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약간.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다이내믹 아일랜드 일종의 그냥 소비자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속이는 느낌인 것 같고 얘네도 이미 원래 비전이었던 뭐 물론 스티브 없기는 한데 원래 비전이 그냥 완전 벽돌 같은 그 디스플레이 처음부터 끝까지 베젤이나 이런 거 지금까지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심지어 작년에 노치 줄였어요. 물론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좀 커지긴 했어요. 그때 그 노치를 약간 and we shrunk our notch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자기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그걸 한 번 더 바꾼 게 연달아 연속으로 그 위에 부분 그거 디자인 이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바뀐 게 저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그렇게 노치 줄였으면 이번에 똑같이 노치 줄인 거를 끌고 갈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바꾼 거 그럼 작년에 왜 그걸 한 거지? 이걸 원래 작년에 진짜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건가? 뭐 저는 그냥 결국에 소비자 속이는 것 같고 결국에 애플 양들은 그거에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맥북 프로 업데이트 됐을 때 그 노치를 사람들이 놀림을 많이 줬는데 애플은 그 아이콘 업데이트하면서 아 우린 이거 좋다 막 이러면서 그냥 아이콘 같은 것도 정말 뚜렷하게 잘 보이게 그 이거 나 아이덴티티로 가져갈 거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애플 공홈에서 프로를 보면은 프로에 이렇게 노치로 절대 안 하고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렇게 필 컷아웃으로 그 조그만한 건데도 그 열심히 디자인 업데이트해서 거기다 넣어놨어요. 애플은 이런 거 되게 신경 쓰는 편이고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이폰 모델이랑 프로 모델을 진짜 이런 그래픽적으로도 분간하려는 그런 시도인가?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릴 때 아예 아이폰이랑 아이폰 프로를 다르게 좀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원래 홈 버튼이었다가 노치로 바뀌면서 아예 그런 UI 엘리멘트가 다 바뀌었잖아요. 막 그 제어 센터 내리는 거랑 제어 센터 위에서 올렸어야 했는데 위에서 내리고 막 알림 센터 같은 것도 위에서 올려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잠금 버튼 이거 누르는 것도 바뀌고 그런 것처럼 이게 아예 이렇게 트리클 다운 하면서 하위 모델들에도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UI가 다 바뀌었잖아요. 막 페이스 아이디 뜨는 것도 가운데서 안 뜨고 위에서 뜨는 거고 볼륨 버튼 누르는 것도 위에서 뜨는 거고 하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아예 애플이 이거를 트리클 다운 안 하고 아예 앞으로 쭉 아이폰 기본 모델은 노치 그 프로 모델은 당분간은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한 거는 그냥 네. 갑자기 막 우발적으로 만든 거 아니고 앞으로 애플의 계획에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그림의 계획인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근데 사실 좀 잘 모르겠는 게 애플이 그런 라인업을 프로와 프로 아닌 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라인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그러니까 예를 몇 개 들자면 맥북 에어에도 이제 노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프로랑 구분이 안 되는 거 있고 에어팟도 에어팟 기본이 에어팟 프로처럼 똑같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새로 나온 디자인 3세대인가 4세대. 네, 에어도 그렇게 나왔고 에어팟도 똑같이 했어요. 에어팟 원래는 구분하기 쉬웠잖아요. 스템 기냐 아니면 짧냐. 딱 봐도 귀 저거 안에 넣고 에어팟 있으면 기본, 모르잖아요. 에어팟 프로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일부러 이제 그거를 차이가 안 나게끔 외관적으로 차이 안 나게끔 하는 것도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또 장점이 있는 게 분리가 되면 대부분 예를 들자면 대부분 아이폰 14을 쓴다고 해요. 근데 가끔씩 몇 명 프로를 써요. 그럼 그거 뭐냐? 그 아이폰이야? 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당연히 모든 게 애플 제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전략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라인을 희미하게 하는데 뭐 느낌 아니면 뭐 안 보이는 부분에서 그 차이를 두는 건지 뭐 당연히 라인업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일부러 그냥 가격 차이를 어떻게든 뭐지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확장 가능성을 본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제 필 컷아웃이 지금은 있지만
애플의 비전 속에서는 그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더 늘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언젠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스 아이디를 뭐 언더 디스플레이로 숨기는 기능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한다면은 이제 카메라 하나만 남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아니면 필의 크기가 지금 노치가 작아지는 거에 우리가 막 집착을 했듯이 필 컷아웃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던가 지금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 나중에 필 완전 결국에 얘네 필 없앨 건데 그랬을 때 그럼 다이내믹 아일랜드 어떻게 해요? 결국에 다이내믹 아일랜드 계속 있거나 그러니까요. 없어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그때 어떻게 따질 거야? 그 필이 있었을 때 다이내믹 아일랜드 결국 만든 거라고. 그게 아예 없어지기 전까지는 뭔가가 화면을 차지하고 있는 그게 있으면은 결국 그게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과정까지를 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려는 그런 생각인가? 그럼 진짜로 아예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아무것도 없는 그 베젤레스 디자인에 갈 때까지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가져가다가 이제 그 진짜 하종이 말한 것처럼 그게 그것마저도 없어지면서 이제 다이나믹 아일랜드 아무 무용지물이고 진짜 화면에 그냥 공간을 걔가 차지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싫어요. 그것도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라이트닝처럼 계속 지지를 끌고 가던 건가 아니면 봐봐요. 다른 회사들은 앞에 완전 베젤 없는 그냥 디스플레이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아예 앞에 그 카메라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올라왔다가 들어 나오는 거 심지어 폰을 떨어뜨릴 때 자동으로 얘가 인식해가지고 그게 또 쏙 들어가는 이런 기술까지 만들고 디스플레이 밑에다가도 카메라를 넣어놓고 이런 걸 계속 다른 회사들은 발전하고 있는데 애플은 그럼 결국에 또 이걸 질질 끌고 가는 계획이면 더 빡쳐요 저는. 아 근데 아이폰 이거 말고도 얘기할 거 아무튼 많은데 이제 슬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짧은 시간에 조금 이거 장비 설치하느라 시간 좀 낭비한 거 치고는 그래도 원하는 만큼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 분노 충분히 그리고 우리 얘기한 것 같습니다. 카톡 하면서 이거 이벤트 보면서 막 카톡으로 막 얘기하는데 막 서로 답답해가지고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맞다니까 막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얘기하자. 그래서 근데 확실히 그리고 조금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하자면 그거 딱 봤을 때 조금 애플뽕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 애플 솔직히 좋아하니까 그리고 디자인 그런 거 예쁜 거 잘하고 제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약간 이게 딱 그렇죠. 보고 하는 그게 와우 팩터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이후로 다른 이제 하종이랑 비슷한 의견의 사람들 의견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게 그게 톤 다운 됐다 해야 되나? 좀 양쪽의 말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아니, 저는 디자인 무시하지 않아요. 조금 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잠깐 하고 가져갈 그럴 애는 일단 계획상으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UI를 다 바꾼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또 다음 아이폰이 공개될 때까지는 모르는 거겠죠. 아마도. 예, 저 필컷아웃을 피처리라고 지금 파는 네. 거 돼서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Far Out 애플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 바라건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제가 또 요즘 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편집을 못 하고는 있고 또 하정도 워낙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도 한 달에 한 번 한다면은 10월에도 새로운 애플 이벤트가 아마도 계획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보통 1년에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아이패드나 맥 같은 제품들의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또 다음 이벤트가 진행이 됐을 때에도 그냥 혼자서 보셨을 때는 알지 못하거나 놓쳤을 그런 정보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애플 이벤트가 진행될 때도 저희 팟캐스트를 찾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팟캐스트 9월 14일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음 팟캐스트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네. 아니 지금 미국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미국 그 친구들이랑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주변에 한국이랑 큰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애플 제품을 많이 써봤자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이러잖아요. 네. 맥북도 이제 조금 많아지기 시작했고 맞아요, 뭐 스타벅스에서 앉아 있으려면 네. 맥북 필요하다 이런데 근데 그래도 막 기본형 맥북이 많고 그랬잖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막 그 새로 나온 M1이나 맥북 프로 14인치 막 그 베젤 없는 거 위에 노치 있는 거 보기가 정말 드물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다 쓰더라고요. 새로 나온 제품은 그냥
예, 다 쓰고 있고 딱 그 파란 색깔도 보이고 아예 막 최근에 나온 에어도 있잖아요. 그거 쓰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 에어팟 맥스도 확실히 많이 쓰고 있고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친구들 막 그거 쓰면서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도 그걸 막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막 네. 자기 제품이 왜 이게 더 서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그 제일 새로운 제품을 많이 쓰고 아이패드도 대부분 다 제일 큰 거를 쓰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뭐 제 주변인 친구들이 다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2.9인치를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은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캠퍼스에 몰라요. 몇천 명 되는데 아이패드 미니 쓰는 사람은 저 혼자고 그리고 이게 아이패드냐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다 큰 거만 쓰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아서인지 아니면 그게 그냥 하는 공부와 관련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외국 사람들이 하고 다 프로예요. 다 아이패드 프로. 뭐 아이패드 에어 미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아이패드 프로. 아무튼 네. 여기는 그냥 다 네. 네. 텐전트 끝. 그러면은 여기까지 텐전트 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